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조만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발표가 임박하면서 찬반 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도내 4개 종교단체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와 원불교 대표들인데 제2공항에 대한 입장 정리 전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갈등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도민에게 좀 이익이 되는 방안, 이런 두 가지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종교단체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간담회는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 각각의 바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명한 자신들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 도민의 갈등을 좀 풀고 서로가 좀 존중해주고 아끼고.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오 지사의 해외 출장 일정 등으로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다만 오 지사는 내일 출입기자단과의 첫 정례 간담회에서 제2공항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의 입장 발표가 임박하면서 찬반 단체들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단체인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어제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투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주민투표야말로 이 제주도정이 우리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고 자기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찬성단체도 오늘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제2공항 청사내 추진위원회는 집회 후 제2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오영훈 지사의 입장 발표에 도민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와 월정리 마을회가 합의를 하면서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5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공사로 생기는 진동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현장 평가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 천공기가 지면에 구멍을 뚫자 진동이 발생하면서 계측기에 표시됩니다. 용천동굴로 향하는 직선 방향으로 4에서 5m씩 거리를 두며 계측을 하는데 13m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문화재 규제 연속 진동 기준치인 0.07 카인 이하로 떨어집니다. 증설공사장과 용천동굴과의 거리는 200여 미터. 용역지는 증설공사 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제 허용 진동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용천동굴까지 진동이 확산되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전 진동 시험은 증설공사를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시험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우리 구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하게 되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측정한 결과로 이렇게 보기로는 뭐 좀 영향은 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진동 시험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이번 주 안에 문화재청에 시험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측정한 진동 시험 결과가 용천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문화재청이 최종 판단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는 즉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수정 또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그 의견에 따라서 그 이행을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공공공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증설공사의 가장 큰 논란거리가 용천동굴 훼손 우려였던 만큼 문화재청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노인들을 갑자기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낮에 이유도 없이 이뤄진 폭행이었는데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지자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뒤따르던 보행자를 지켜보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바닥에 쓰러진 보행자는 70대 여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한 남성은 불과 나흘 전에도 1km 거리의 횡단보도에서 또 다른 80대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80대 남성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할아버지가 이날 이후 바깥에 나가기도 두려워한다며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글을 본 시민들은 대낮에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저희도 겪을 수도 있고 이유도 모르니까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일면식도 없는 노인들에게 갑작스런 폭력을 휘두른 범인은 30대 남성.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번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는 등 그 행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 12일과 9일에도 30대와 20대 남성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강원도에서 사유지에 있는 도로 사용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래나 상속으로 땅 주인이 바뀌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는데 무턱대고 길을 막았다간 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농촌마을 저수지 옆 진입도로가 갑자기 통제되기 시작한 건 3년 전입니다. 자물쇠로 잠긴 철제 차단막 주변에는 문의를 할 안내판도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산나물 채취나 낚시가 목적인 외지인들이 진입도로 안쪽의 사유지를 오염시키는 일이 반복되면서 농어촌 공사에 차단막 설치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마을에 하고 여기 이제 숲속이고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낚시해가지고 오물을 버리니까 이런 농어촌에 의뢰해가지고 철제 바리케이드를 지나 길 끝에 도착해 봤더니 이렇게 농어촌 민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차단막에서 1km 떨어진 곳, 통제된 도로를 몇몇 주민들과 그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 손님들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농어촌 공사는 저수지 주변 안전과 용수 관리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추락 위험이 있거나 이제 익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금 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문 조작 관련돼서는 하려면 이제 조작하면 안 되거든요. 선택적 제한을 놓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농어촌 공사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심 골목길, 철제 울타리로 막혔습니다. 토지주가 측량 결과 골목길도 본인 소유인 게 확인됐다며 울타리를 친 건데 현장을 확인한 원주시는 사유재산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십 년 넘게 다니던 길을 두고 주민들은 돌아서 시장을 가야 합니다. 그런 분들 다 이쪽 돌아다니시지. 저기서 대부분 생계를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수레 끌고 저기서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래나 상속으로 땅 주인이 바뀌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측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사유지를 지나는 길을 차단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 해도 일방적으로 다니던 길을 차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막게 되면은 이 막은 사람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일이라며 행정기관이 개입을 꺼리는 사이 중재자 없는 갈등이 실력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지난 3월 횡성에선 마을 도로에 땅 주인이 돌담을 쌓고
주민들이 굴착기로 담을 허물자 굴착기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많은 양의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수증기가 지형과 부딪히면서 오늘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또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도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대기 상층과 하층 간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특히 오후 시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저녁까지 5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동안 벼락이 치거나 또 초속 20m 안팎의 순간적인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겠는데요. 폭염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동부 지역에 이어서 오전에 북부와 서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자외선도 강해서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 남부와 동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2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 31도, 남부 지역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쪽 도서 지역인 우도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오전에 제주도 남쪽 박간 먼바다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또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해안가로는 너울이 유입되겠고요. 중문 해수욕장에서는 이안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이 남기고 있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4,000원대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열린 교통위원회에서 제주도 택시 운송 원가 산정 용역 결과 기본 요금 4,200원과 4,300원, 4,400원 가운데 택시 요금 인상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인상 요금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택시 요금은 현재 3,300원으로 지난 2019년에 인상됐습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렌터카와 전세버스 가동률도 하락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렌터카 가동률은 68.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포인트 떨어졌고 전세버스 가동률은 26.7%로 16.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우도와 가파도, 마라도 등 부속섬 이동객도 20에서 30%가량 줄었습니다. 한편 휴대전화 데이터에 따른 방문객 1위는 제주시 연동, 내비게이션 검색 1위는 성산 일출봉이었고 키워드 검색 1위는 동문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땅값은 0.06% 올랐지만 제주 땅값은 0.35% 내려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제주 땅값이 하락한 것은 2020년 하반기 이후 2년 만인데 토지 거래량도 최근 5년 평균보다 37%나 줄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중문골프장과 관광공사 건물, 주차장 등을 매각하겠다며 2026년 12월까지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매각 추진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른 건데 관광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중문골프장 매각을 시도했지만 막대한 땅값과 민영화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출퇴근 시간과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 의료원은 최근 3년 동안 부서장 4명이 최대 242차례 지각하고 최대 143회 출근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자를 징계하고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위탁 운영하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진료비 2억 4천여만 원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의 경정급 간부가 부하 직원 갑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으로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이 간부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출퇴근 등록을 대리로 시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 10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정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징계 수위는 비공개했습니다. 제주도 내 일부 외국인 카지노들이 입장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도내 8개 카지노를 점검한 결과 해외 이주 자격 증명서 확인이 미흡하거나 신분증명서 사본을 확인할 수 없고 보고된 입장객 수와 실제 입장객 수가 다른 경우 등 8건에 대해 업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제주도가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제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젊은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워케이션도 추진돼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